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단순 대통령 자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가 원한 건 바로 금융시장과 글로벌 투자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 워렌 버핏이 수십 년간 쌓아온 전통 투자 질서, 그걸 무너뜨리고 디지털 자산 중심의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 이건 단순한 정치를 넘은 이야기입니다. 세계 경제의 기축 자체를 다시 쓰려는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트럼프의 새로운 금융 강국을 위한 숨겨진 서사들을.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그가 쓰는 무기는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릅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전 세계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 결과 글로벌 증시는 단 하루 만에 5% 가까이 급락했죠. 그런데 일주일 뒤 트럼프는 협상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90일 관세 유예를 선언하죠. 이에 시장은 반등했습니다. 이 시기 시장의 변동성은 커졌고 거래량도 폭증했습니다. 2분기 트레이딩 수익률은 무려 22%에 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 효과였을까요? 아니면 계산된 변동성 장사였을까요? 트럼프의 관세는 단순히 수입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시장의 심리를, 자산의 흐름을, 그리고 글로벌 신뢰마저 움직이고 있는 중일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왜 금리를 낮추려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연준 의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요구할까요? 얼핏 보면 경기는 부양하면서 보호무역도 하겠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세로 물가를 자극하고 동시에 금리를 낮춰 자산 가격을 부양하려는 전략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먼저 짧게 금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인데요.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를 받고 빌리면 이자를 냅니다.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고 소비와 투자가 줄어듭니다. 기업은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를 줄이게 되고 이는 경기 냉각으로 이어집니다. 또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비도 오르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기서 관세를 물리는 행동, 이게 핵심입니다. 즉 앞서 말했던 자산 가격을 부양하려는 전략인 건데요. 관세를 부여해서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를 자극하게 됩니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가 사는 최종 가격도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금리를 올리면 소비는 줄어들며 물가 상승률은 둔화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리 인하를 요구함으로써 지금 트럼프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산 가격을 부양하려는 전략인데 기축통화에 의문을 가한다? 감이 오셨습니까? 네, 새로운 금융시장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겁니다. 즉 기본 안정자산인 달러의 신뢰성에 금이 가면서 새로운 안정자산으로 비트코인, 즉 암호화폐를 떠오르게 만들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그의 행동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디지털 달러, 즉 CBDC는 만들지 않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민간 암호화폐는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실제로 그는 자신이 취임하자마자 확고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취임한 지 3일 만에 디지털 금융기술 강화 긴급행정명령을 통해서 정부 주도로 비트코인 준비금 창설, 민간 스테이블 코인 육성, 중앙은행 도입 금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지원을 선언했습니다. 2025년 3월에는 미국 정부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국가준비금처럼 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또 401k 같은 은퇴연금 계좌에서 비트코인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죠. 이런 정책들은 단순한 정책이 아닌 통화 체계를 전환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비트코인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발표하던 시기 비트코인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락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가 나올 때는 다시 회복세를 보이기도 했죠.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은 연준의 정책, ETF 승인, 반감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발언도 때로는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해왔습니다. 결국 비트코인은 글로벌 시장의 심리와 함께 움직이는 대표적 위험 자산이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이런 시장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트럼프입니다. 그는 단순히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을 이용해 정책을 설계하고 그 효과를 지지 기반과도 연결시키고 있죠. 실제로 트럼프는 암호화폐의 친화적인 입법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처럼 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코인 커뮤니티 내부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돈 벌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 결과 정책과 표가 함께 움직이는 독특한 정치 경제연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한복판에서 워렌 버핏은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으로서 전통적 질서를 대표해왔습니다. 그는 2025년 말까지 CEO로 재직할 예정이고 후계자 교체를 준비 중인데요. 흥미로운 민간자산 전략 중 하나는 일본의 엔화 자산에 꾸준히 베팅한 것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한 일본 5대 종합상사 지분 확충은 2024년 말 기준 총 투자액 약 235억 달러, 지분율 8.5에서
9에서 9.8%까지 성장했으며 2025년 3월 17일에는 지분 추가 확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2024년 10월 10일, 2025년 4월 11일과 또다시 2025년 4월에 총 2,818억엔 및 900억엔 규모의 엔화 채권을 발행하며 엔화 자산 노출을 적극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부각되고 달러 약화 위험이 커지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어쩌면 버핏은 미리 엔화를 통한 리스크 분산 전략을 실행한 것이며, 이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트럼프 이후 달러 기반 질서 변화를 예측하고 대비한 행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질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장치를 만들고 있었고, 이를 시작한 바로 그 타이밍에 트럼프는 새로운 금융 구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는 연준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관세 정책으로 달러의 국제 신뢰도에 충격을 주고 비트코인을 대체적 자산으로 조용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단순한 경제 정책이 아니라 세계 통화 질서를 흔들고 자신이 통제하는 새로운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건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금융 패권을 둘러싼 치열한 설계와 충돌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